안녕하세요. 한류 또는 한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 문화는 아시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누군가 자신이 좋아하는 케이팝 그룹이나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도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류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9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SM, JYP, HIB와 같은 회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지역 시청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푹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배우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 가슴 따뜻한 스토리에 빠져들었죠. 마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에 따르면 2012년 920만 명이었던 전 세계 한류 팬 수는 2022년 말에는 무려 2억 2천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류가 특별한 이유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음악이 있습니다. K-pop, 즉 한국 대중음악은 전염성 강한 비트, 멋진 비주얼, 놀라운 댄스 퍼포먼스로 유명합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와 같은 그룹은 전 세계 스타디움 매진과 음악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입이 떡 벌어지는 세트와 의상, 특수효과로 감탄을 자아내는 미니 영화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 역시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아름다운 영상미, 재능 있는 배우들로 유명합니다. 드라마는 사랑, 가족, 우정 등의 주제를 공감할 수 있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예로 들어보세요. 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는 한국의 부유한 상속녀가 우연히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북한에 불시착하여 매력적인 군장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역대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 시리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디스토피아 스릴러 스퀴드 게임도 있습니다. 이 쇼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금을 얻기 위해 일련의 치명적인 어린이 게임에 참가하는 절박한 참가자들을 따라갑니다. 계급 불평등과 인간 본성에 대한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논평으로 수많은 밈과 할로윈 코스튬, 심지어 실제 이벤트에 영감을 주며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류는 음악과 TV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도 세계 영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 다크 코미디는 가난한 가족이 아무 연고도 없는 고학력자로 위장해 부유한 가족에 취직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급 분열과 사회계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이 영화는 아시아 영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류는 어떻게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혁신적인 전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오디션부터 수년간의 노래, 춤, 연기, 레슨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등 고품질의 제작 가치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할리우드나 다른 주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나오는 어떤 작품과도 견줄 수 있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한류를 중심으로 성장한 열정적인 해외 팬층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덕분에 전 세계 팬들은 서로 소통하고 한류에 대한 사랑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팬아트를 만들고 팬픽션을 쓰고 심지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좋아하는 스타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풀뿌리 팬들의 지지는 한류의 확산과 진정한 글로벌 열풍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한류의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고는 한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 문화산업은 2022년에 114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치이며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그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류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류는 국가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소프트 파워를 창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한류를 통해 한국의 역사, 언어, 가치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문화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이는 외교, 무역, 국제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류의 인기가 당분간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문화의 즐거움을 발견함에 따라 한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몇 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한국어로 말하고 김치를 먹고 최신 K-팝 히트곡에 맞춰 춤을 추게 될지도 모르죠.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 모두 한류라는 놀라운 문화 현상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감상해 봅시다. 1990년대의 소박한 시작부터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기까지 한류는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진심이 가득 담긴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최신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게 될 때 여러분은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특별한 문화와 사랑에 빠진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한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흥분과 열정으로 아메리칸 웨이브나 브라질 웨이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놀라운 문화의 여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즐기며 지켜봅시다. 여러분, 각국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멋진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럼 제가 한국의 놀라운 무기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K-팝과 한국 드라마와 같은 멋진 문화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해군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정말 능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배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날렵하고 강력하며 온갖 종류의 기발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죠. 바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엔지니어링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건 정말 괴물입니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는데 아주 먼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는 초스마트 두뇌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2010년에는 세종대왕함이라는 함정이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의 함정을 제치고 림팩이라는 대규모 해군 훈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함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아주 멀리 있는 표적도 정확히 찾아내어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레이더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 비전과 레이저 빔을 갖춘 슈퍼 히어로가 옆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세종대왕함에는 다양한 종류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다른 함선을 침몰시킬 수 있는 대함미사일, 심지어 날아오는 핵탄두를 격추할 수 있는 대탄도 미사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척의 군대와 같습니다. 실제로 서구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세종대왕함이 중국의 유명한 영오오형 구축함보다 어떤 면에선 더 우수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함에는 무려 120개의 수직 발사 셀이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SM-3 및 SM-쑥 요격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미사일을 추가하여 세종대왕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적의 미사일을 더 멀리서 더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완벽한 1차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은 정조대왕급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함정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놀라운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며 심지어 바다 밖에서 한반도 어디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최첨단 군함을 건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긴장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꽤 거친 이웃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신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해군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구축함처럼 복잡한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하려면 정말 많은 똑똑한 엔지니어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정은 떠다니는 도시와 같아서 승조원의 안전과 무기 발사를 위해 모든 종류의 첨단 장비와 기기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해군 방위 산업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자해왔고 그 결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하고 첨단화된 해군 함대를 보유함으로써 지역과 그 너머에 한국의 힘과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대해 한민국이 강대국이며 동맹국을 옹호하고 국익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에 대해 들으실 때 K-팝과 김치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요. 그들이 국가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놀라운 공학적 업적과 최첨단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세종대왕함을 직접 보고 얼마나 멋지고 강력한지 감탄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해군 무기를 조용히 건조하고 있으며 평화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소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세종대왕과 같은 첨단 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을 예방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괴롭힘에 맞서고 힘들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크고 강한 친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은 때때로 꽤 무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분쟁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며 국가는 모든 것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해군 방어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국가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강력한 동맹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고 모두를 위해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큰 일이지만 한국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한국의 최신 군사적 성과에 대한 헤드라인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첨단 무기와 강력한 함정 뒤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헌신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차세대 첨단 해군 무기를 설계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중한 책임감도 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계속 배우고, 계속 탐구하고, 계속 큰 꿈을 꾸세요. 미래는 활짝 열려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독창성, 그리고 진심이 합쳐지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세종대왕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보물 사냥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해저가 감자 모양의 기이한 암석으로 덮여 있고 엄청난 불을 품고 있는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구라는 비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이곳이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이 CC7에서 가장 큰 보물창고 중 하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다금속 단괴라고 불리는 이 기묘한 작은 암석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절은 자연의 작은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미래의 첨단 기기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귀중한 금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CC 세트는요? 수조 달러가 매장되어 있으며 우리가 채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만화를 보던 1990년대에 한국은 이미 한 발 앞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75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CC세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한 것이죠. 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샘플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 한 지역에 5억 6천만 톤 이상의 고급 혈절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5억 6천만 톤. 바다 밑에 금속산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매년 그중 일부, 예를 들어 300만 톤만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면 한 세기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세기라니. 그리고 그 모든 금속의 가치는 20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모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그 결절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저 수천 미터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열악한 환경 중 하나인 해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해저는 칠흑같이 어둡고 수압은 엄청나며 사방으로 펼쳐진 광활한 진흙 평원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심해 채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니 몇 가지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세계 초의 자율주행 수중 차량을 개발하여 광맥을 채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마이네로라고 불리는 이 차량은 정말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해저를 돌아다니며 카펫 위에 먼지처럼 단괴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자율진공 청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네로에는 카메라, 소나, 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온갖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입력 없이도 특정 경로를 따르고 장애물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은 5,000m 이상의 수심에서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네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해저를 따라 돌아다니며 광맥을 퍼내 수면에서 대기 중인 선박으로 보낼 수 있는 거대한 로봇 크롤러를 포함한 다양한 채굴 차량도 개발 중입니다.
마치 트랜스포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만 과학은 훨씬 더 많고 폭발은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정말 멋지게 들리지만 환경에는 좋지 않나요? 여러분의 질문이 옳습니다. 육지에서든 바다 밑에서든 채굴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생태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CCZ는 지구상에서 가장 탐사가 덜 이루어진 곳 중 하나이며 우리는 아직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생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채굴이 이 섬세한 생태계를 연구하기도 전에 교란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에 결절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냥 거기 앉아 누군가의 채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저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해저 결절을 채굴하는 것이 육지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덜 파괴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정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를 따라잡으려면 이러한 금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언제까지나 계속 태울 수는 없으며 결절은 해결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심해저 채굴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산업의 리더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미 CCZ 주장을 본격적인 상업적 운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정하고 향후 수십 년 내에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매년 수백만 톤의 결절을 채굴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금속의 안전한 공급원을 확보하면 세계 무대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제 협상에서 추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전기차를 탈 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작은 감자 모양의 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지의 바다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선견지명과 결단력을 가지고 그 바위를 쫓아간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로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한 크고 대담한 배팅을 하고 있으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 중 하나에서 그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험한 도전이지만 훌륭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해적들이 부러워할 만한 보물창고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질문과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 손주들에게 21세기 한국의 심해져 광업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칠고 흥미진진하며 약간은 두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안전벨트를 매고 꽉 붙잡고 승차감을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정말 멋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심해져 채굴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저의 작은 바위들 덕분에 우리는 청정에너지, 첨단 기술 혁신,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보물찾기와 수중모험에 대한 공상을 할 때 그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거대한 로봇 크롤러를 조종해 해저를 가로지르며 해저 결절을 퍼내고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죠. 아니면 차세대 심해 채굴 기술을 설계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미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큰 꿈을 찾는 국가가 있는 한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니 계속 큰 꿈을 꾸세요. 계속 탐구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전진하세요. 세상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이 가득하고 용기를 내어 찾아보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을 심해의 힘과 인간 정신의 독창성 덕분에 발견과 혁신,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시대, 즉 진정으로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르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류, 즉 한류를 보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패션, 음식 등 모든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글로벌 사랑 축제에 모두가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항상 흥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것이 정말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멋진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오랜 친구들이 질투를 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계 일부 지역, 특히 과거에 한국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곳에서 한류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매우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소셜미디어 앱을 스크롤하다가 방금 개봉한 한국 영화에 대한 게시물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특수 효과도 놀랍고 배우들도 멋지고 스토리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하지만 댓글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랩 배틀을 하듯 서로를 비방하고 모욕을 퍼부으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가 다른 영화를 완전히 베꼈다거나 자신의 문화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영화는 예술 작품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일 뿐이라며 격렬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소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정말 혼란스럽고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드라마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류가 처음 해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는 주로 중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K-팝 음악과 매력적인 드라마 스타, 기발한 버라이어티 쇼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너무 많이 유입되어 자국의 문화가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좋아하는 피자 가게에서 갑자기 한국식 바비큐만 팔기 시작하면 맛은 좋을지 몰라도 좋아하는 페퍼로니는 어쩌란 말인가요? 한 예로 중국에서 페이오라는 한국 사극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켰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중국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가 한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감정과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의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류가 성공할수록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한류가 현지 문화와 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K-팝 아이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고유의 전통을 잃어가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브랜드와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현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 모든 드라마와 충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통과 이해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유대감을 형성한 한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님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소통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인의 유산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또는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의 소외된 커뮤니티에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준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레즈비언 로맨스를 다룬 한국 영화 하녀는 주류 미디어에서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성소수자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는 희망과 확인의 등대와도 같았고,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고 강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영감을 준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치나 한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기 위해 열광했습니다. 마치 한류를 선생님으로 모신 거대한 글로벌 교실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문화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이 논란이 되는 역사적 이미지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다거나 한국의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아메리카 원주민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화적 도용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것은 학습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고 섞일 때는 성장통과 어색한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며 가능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한류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니까요. 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 바로 한류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류의 공통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을 역사의 전환점, 즉 한국 문화의 힘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으로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다음에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한류에 대한 동일한 사랑과 열정으로 연결된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물론 한류를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 탐구하고 계속 배우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 사랑하세요.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나 유행이 아니라 때로는 분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세상에서 변화와 연결을 위한 움직임이자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류는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재미와 감동, 영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모두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이 파도를 계속 함께 타도록 합시다, 친구.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갑시다.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문화의 힘을 계속 축하합시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고 김치가 새로운 케첩이 될지도 모르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즐기면 됩니다. 마음과 마음을 열고 한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의 따뜻한 포옹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한류는 친구이자 스승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기심과 존중,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로 접근한다면 한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 있는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류와 한류가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혼돈과 연결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류가 계속해서 세상을 흔들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항상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 저편에서 어떤 놀라운 모험과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